지금까지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알트코인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보단 앞으로 거래량이 터질 종목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상승 나오고 있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최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추세 상단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도미너스가 크게 빠지면서 다시 알트로 장세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상황에 맞게 알트코인 브리핑 위주로 영상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해볼 만한 코인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트 하나하나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순환장이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차트를 보면 조정이 짧다, 힘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까지 저의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까지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했던 일주일 동안 알트코인 진입 기준에 대해서는 거래량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분석해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일주일 동안 알트코인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먼저 봐라. 당시 세타필 차트로 차트 분석을 도와드렸었고, 거래량이 터진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을 기준으로 상승에 대한 매매 자리가 잡힐 거다. 반대로 만약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면 거래량이 이미 이전에 터진 코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종목 진입을 하지 못했다면 이런 코인들을 잡아라. 거래량 자리를 돌파했을 때 그 이상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더 큰 반등을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알트코인 4개 브리핑 드렸던 것 중 하나가 니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니오 프로토콜이 크게 반등하면서 오늘 오전에 나온 윗꼬리까지 최대 플러스 71%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거래량이고, 니오 프로토콜처럼 앞으로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코인을 더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캔들 밑으로 캔들이 빠지게 된다면 강한 지지가 아니라 강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히려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가 될 거고, 오히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는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게, 알트코인 조정이 나온다면 반대로 최근에 나온 거래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코인들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 거래량 캔들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는 자리,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 혹은 조정에 대한 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는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최근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순환장이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차트를 보면 이 조정이 짧다라는 느낌, 힘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알트장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트 하나를 좀 켜놓고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당시에 제가 세타표일 차트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자, 세타표일이 현재 구간, 자, 지금 이 구간만 봤을 때, 자, 여기서 최대 윗꼬리까지 플러스 150%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세타표일 우리가 매수를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을 보면, 자, 첫 번째로 여기가 23년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거래량 터진 지금의 이 양봉 시가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돌파했던 순간이 정말 중요한 매수 자리가 될 거다. 결국 여기서 거래량 시가 자리를 지켜주면서 세타퓨엘은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면서 더 큰 거래량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 어디죠? 자, 여기죠. 1월 3일에 나왔던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 자,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중요 지지 라인은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거래량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의심해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 조정에 대한 폭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자리를 다시 돌파했던 자리부터 새로운 거래량을 또 터뜨릴 수 있는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매매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타표의 이후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이 거래량 자리를 윗꼬리로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결국 2차적으로 다시 이 자리 1차 지지 라인까지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다음번에는 자, 차트를 좀 더 크게 펴서 1차 지지 라인에서 반대로 여기를 또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를 담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자리가 1차 자리, 여기서 첫 번째, 그 다음이 2차 저항 자리를 돌파했을 때가 두 번째입니다. 결국
결국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면은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다. 결국 해당 관점만 알고 우리가 거래량만 이해를 하고 종목 진입에 들어간다면 괜찮은 알트코인들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기준이 잡히겠죠. 자, 결국 지금의 세타피엘 차트를 봤을 때는 다시 또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24년도 2월 28일입니다. 자, 결국 지금 자리부터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새로운 신규 진입을 한 번 더 노려봐야겠죠. 자, 지금의 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알트코인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급등물이 나왔던 아더코인입니다. 자, 아더코인이 첫 번째 거래를 터졌던 자리가 2월 20일 캔들입니다. 해당 시가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었고 더 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이, 자, 이 캔들이 24년도 3월 3일입니다. 24년도 3월 3일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어제 나왔던 일본 캔들이 다시 이 거래량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자, 이 자리부터 펼치면 16%.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기준점이 뭐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이 거래량 캔들의 시가이기 때문에 3월 3일에 나왔던 이 시가 자리가 162.80입니다. 162.80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이 자리, 거래량 자리를 돌파했지만 더 큰 거래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시세 분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62.80 자리만 지켜준다면 과거 세타피엘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터졌던 자리를 돌파해 주었고 여기서 첫 번째로 돌파는 상승이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거래량 자리까지 돌파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다면, 윗꼬리는 나왔지만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다면 더 큰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의 시가 자리. 자, 아더코인도 결국 똑같습니다. 지금 양봉 거래량 터졌던 이 시가 자리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이 조정에 대한 기간, 조정에 대한 폭에서는 예측하지 말자. 자,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멀티버스 X입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캔들은 오늘 봉 마감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터뜨렸던 이 자리가 24년도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에 나왔던 이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줬고 다시 그 캔들을 지금 캔들에서 양봉으로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양봉 캔들에서 이 저항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되거나, 양봉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윗꼬리를 달아주면 안 됩니다. 몸통으로 마감되어줘야 되고, 해당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오늘 캔들에서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양봉 시가 자리, 3월 3일에 나왔던 이 시가 자리를 지지받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이탈 안 하면 위 윗꼬리까지도 채우러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멀티버스 X를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이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지금의 이 캔들 자리 시가를 아직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거래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와서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더 큰 힘을 보여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 캔들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유효하게 가져가고 있는 차트다. 우리가 충분히 양봉으로 돌파봉 마감했을 때는 단기로 접근해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자리가 될 거다. 자, 다음은 피르마체인입니다. 자, 피르마체인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겠죠.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피르마체인도 동일하게 직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고 마지막에 꼭대기에서 나왔던 이 캔들, 여기가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에 나왔던 지금의 양봉 캔들 시가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고 여기를 저항받고 지금 캔들에서 진행 중인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캔들에서 양봉으로 종가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 거래량 터졌던 이 양봉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차트다. 제가 오늘 알트코인을 3개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신규로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3개 말고도 업비트 내에서 찾아보면 동일한 모양의 차트를 보이는 캔들들이 꽤나 있습니다. 좀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좀 매매 기준점을 잡아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시바이누 차트도 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매집할 때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 세력들이 시세 분출을 하면서 물량을 털어낼 때 그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고점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고점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까지 밈코인에 대한 상승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시바이누가 눌림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서라도 나는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고민 중이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결국 지금 시바이누가 하방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모아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베팅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양봉 캔들의 이 시가 자리를 다시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구간을
보고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혹여나 정말 지금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었다면 우리가 이 조정 기간 폭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매매를 하면서 이런 하락폭을 견디기가 사실상 힘들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 이틀 전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급락 마이너스 14% 하락이 나오면서 음봉 캔들이 나왔던 코인, 그리고 음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린 코인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양봉 캔들의 이 거래량 시가다리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캔들을 뒤집어 봤을 때 음봉 캔들에서 자 위에서 터진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이 위에서 터졌다면 반대로 이 상단 라인은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강한 지지라고 해서 그 지지 자리를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지지는 결국 깨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지지가 깨진 자리를 손절 또는 익절, 이 자리를 이탈하는 코인들은 사실 관심 종목에서 빼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항이 있는 코인들은 우리가 매수를 주의합니다. 다만 이 저항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결국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도지코인 지금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항이 위로 잡혀있는 코인보다는 지지가 하단으로 잡혀있는 코인들을 잡자라는 게, 그게 좀 메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지금 주변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언제까지가 부장일까, 언제까지 상승일까, 언제부터 하락이 시작될까를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 이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시바이노 차트를 예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닥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듯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자리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최소 50%는 우리가 그때는 익절로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 자리, 그리고 캔들이 이쯤에 위치해 있는데 비트가 하락하면서 캔들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거래량 캔들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때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은 오늘 고정 댓글에 있는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인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 혹은 혼자서 매매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멤버십에도 가입을 해주시면 멤버십이 한 달에 3만원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홍보를 하면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저도 한 달 정도는 저는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